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저조한 미국의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상품주들의 선전과 서비스업 지표의 개선으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47%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 연기 방침에 장 초반 2% 넘게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미국의 고용 지표 부진 소식까지 겹치면서 소폭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유럽 한파의 영향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9달러 19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25개월 만에 90달러 선에 올랐습니다. 금값은 1,4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 실업률이 9.8%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일자리도 39,000개에 불과해 당초 15만 개 증가 전망을 하회했습니다. 무디스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의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11월 비제조업 지수는 55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0월 공장 주문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 장중에 악재가 나왔지만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도 큰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굿모닝 센 증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을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고 매니지먼트의 강효섭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일단 악재가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다우 지수하고 S&P 500,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면서 장 초반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10시에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장이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 보고서의 충격을 뒤집기에는 다소 역부족한 상황으로서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장 후반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이제 시장이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국채 매입 규모 확대, 그것을 QE3로 받아들였던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서 달러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달러화 지수 하락을 빌미로 해가지고 엔이나 유로 등 기타 통화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상품 가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들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냈고 또 이제 통신, 금융, 헬스케어주는 약세를 나타냈고요. 다우 종목 중에서는 뭐 듀퐁이나 알코아, 세브론 원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다른 뭐 AT&T나 뭐 통신이나 이런 경기 둔감주들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그런 하루 장이었습니다. 먼저 이 고용 관련 지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9.6% 정도였는데 0.2%포인트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당초에 컨센서스가 9.7%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고용 시장에 참가하지 않던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고용 시장에 새로 진출할 것이다 이런 의견 때문에 이제 9.7%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달 9.6%에 비해서 0.2%가 올라서 9.8%가 됐고요. 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거는 이제 전월에 이제 15만 1,000명이 증가했던 비농업 부분 고용 그다음에 컨센서스가 16만 8천 명이었는데 3만 9천 명이 이제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대폭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 고용 역시 이제 5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거 역시 컨센서스 14만 명을 큰 폭으로 하회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선행 지표인 평균 임금과 평균 주당 노동 시간도 정체를 보여가지고 안 좋았는데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제조업종에서 13,000명이 감소했고요. 또 소매 판매업에서 28,000명이 감소. 또 도매 판매하고 헬스케어 부문에서 증가폭 부진한 것이 어떤 컨센서스의 미달 요인이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 지표를 시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석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고용 지표를 그렇게 나쁘게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일단 고용이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컨센서스에 미달하긴 했지만 계속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시장에 뛰어든 인구가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는 어쨌든 컨센서스에 미달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이제 QE2 네. 혹은 또 이제 더 넘어서 QE3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이 고용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고, 지난주부터 좀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들려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긴 했지만, 또 그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꼭 그렇게 악재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꾸준히 나왔죠. 다른 경제지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장 수주 이 10월치가 발표가 됐는데 내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공장 주문이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0.8% 감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이제 감소세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근데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은 2주 전에 내구재 주문이 3.3%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회할 것을, 전달보다 하회할 것을 시장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 큰 반영을 미치지는 못했고, 또 이제 세부 사항으로서 재고가 0.9%가 늘었는데, 어떤 항공기 주문하고 자본재 주문의 감소를 빼면은 전반적인 공장 주문은 아직도 굳건하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뭐 악재보다는 여전히 좀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됐네요. 예.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이 앞에서 전해드린 두 경제 지표와는 다르게 시장에서 좀 호재로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ISM 제조업 지수와 달리 이제 서비스업 지수는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요. 네네. 55를 기록해가지고 전달에 54.3보다 더욱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부 사항으로 보면은 고용 부분하고 수출, 그다음에 재고 부분의 지수 증가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고용 부분의 증가가 이제 앞서 나온 고용 지표로 인한 시장의 어떤 불안함 같은 것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지수 발표 후 시장이 잠깐 양전환 하는 듯 그런 양전환 또 하는 등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에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이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거든요. 네, 버냉키 의장이 이제 CBS 방송의 이제 시사 프로그램 60분, 60미니츠라는 거의 사전 녹화에서 2차 양적 완화 조치 정당성을 설명하고 추가 국채 매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지난달에 왜 6천억 달러의 국채 매입 조치를 내놓게 됐는가? 우리가 만약에 장기적인 고실업에 시달릴 경우에는 막대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했고, 또 필요하다면 뭐 더 국채 매입을 더 할 것이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이겠구나. 이 디플레이션은 이제 거의 사라지겠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도 강세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급등을 했었어요. 뭐 이거를 연속 급등을 했었고, 유럽 증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약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뭐 수요일, 목요일 4.3% 올라가지고 영국 증시가 5월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는데요. 뭐 일단 이틀간의 큰 폭의 상승하고, 또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장 초반에 경계 매물이 출회됐고요. 또 미국 고용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같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하고 보험 업종이 하락을 주도했고요. 광산 관련주는 이제 미국에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락폭이 조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미국 쪽 이슈에 유럽 증시 이슈가 묻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이에요. 90달러 선을 터치했다죠? 네, 2주 동안 뭐 벌써 한 9달러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요. 버냉키 의장이 이제 추가 국채 매입을 이제 계속 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화 지수가 1.16%가 하락을 해가지고 79.38을 기록했는데 네. 뭐 N달러하고 달러 유로도 각각 1.67%씩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락한 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은하고 원유 값이 올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다른 상품 가격들도 이제 금이나 금 가격 같은 것도 2% 이상 올라가지고 1414.20달러를 기록했고 오일 같은 경우도 89.25달러로 네. 이제 1.6%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이건 최고가를 기록했고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 속도하고 계속 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계속 어느 정도로 유지해 갈 것이냐 그것에 이제 지수의 상승이 걸려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상품 시장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고 계셨던 그런 분야입니다.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한미 FTA가 이제 뭐 타결됐다고 주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이제 한국의 4위 교역 상대국이고요. 한국은 미국의 이제 7위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교역량이 900억 불 가량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장이고요. 이런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제 양국 간의 이런 교역량이 따라서 이제 여기에 붙는 관세가 절감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세계 1위 소비 국가인 소비 시장이 미국이 10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네. 10조 달러의 소비 시장인 미국에 보다 더 이제 본격적인 수출 확대를 할 수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관세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 억제에서 그동안의 수입 억제에서 이제 어떤 한국의 수입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혜택은 이제 뭐 일단 양국의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군, 뭐 한국의 자동차, 뭐 섬유업종, 가전업종 이런 쪽이 이제 혜택을 받을 것이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낙농업이나 금융, 회계, 법률 같은 서비스 업종이 이제 혜택을 받는 등 업종별 희비는 갈릴 것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미국의 소비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10조 달러의 관세 2%면은 이제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소비 시장이 5천억 달러인 것에 비해서 미국 10조 달러에서 2%만 빠져도 5천억 달러에서 8% 빠지는 것보다 더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FTA 체결로 인해서 이제 법규 같은 것이 어떤 한미 FTA 법규 같은 것이 우리나라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이제 많이 할 가능성이 커졌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한중 FTA나 한일 FTA 같은 그것도 역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 그래서 사실상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가 FTA 대상국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경제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단점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전기차를 4년 동안 이제 한다고 저번보다 이제 많이 바꿨는데 네네. 미국이 전기차를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가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는데 이 한미 FTA 추가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미국 증시 주요 일정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10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되고요. 네네. 이것은 이제 20억 불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버냉키 의장의 발언 속에서 컨센서스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 20억 달러 감소폭이 나오지 않고 감소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증시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10월 도매 재고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것은 0.5% 증가가 예상되고 금요일 날은 이제 11월 수출입 물가하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역시 이거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증시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네.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엠고 매니지먼트의 강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발빠르고 현장감 넘치는 글로벌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 출발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시끄러웠던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지난주 공식 타결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타결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가진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발표한 합의는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협정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을 성취했다며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번 합의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도 승리라며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좀 더 넓은 접근을 얻을 것이며 한국의 가게와 기업들을 위해 미국 상품을 좀 더 값싸게 만들어주고 한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 시장 접근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한국 측과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강침을 밝히면서 양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한미 FTA에 대한 협상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추가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5일 MSNBC의 2루 대담 프로그램인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 타결한 FTA 추가 협상의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해 지출을 줄이고 정부 부채를 감축하면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데 착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맥코넬 대표는 미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들 가운데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한미 FTA와 같이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코넬 대표는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센지에 대해 미국 정부의 기밀 자료들을 유출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는 어센지가 기밀 외교 문서들을 온라인상에 공개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호 관계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줬다며 어센지는 마땅히 기소돼야 하며 그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미국의 법률이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한미 FTA 협상의 타결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반응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입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 연구소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이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추산 결과 일본이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FTA로 오는 2020년 자동차, 전자, 기계 분야 등의 수출에서 1조 5천억 엔, 국내 생산에서 3조 7천억 엔의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빚은 FTA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관세 철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완화도 목적으로 하는 TPP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 개방 문제 등으로 난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본은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내각부의 추산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일본은 이들 나라와 FTA를 맺지 못할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연간 6천억 원에서 7천억 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한국이 EU 및 미국과 FTA를 발효할 경우 이들 지역에서 일본은 한국 기업의 연간 14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빼앗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코트디부아르 전국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고 법률기구인 헌법위원회와 군부를 등에 업은 로랑 그바그보 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번복하며 대통령 취임을 강행한 데 맞서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공화당 알라산 와타라 전 총리도 스스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 두 명의 대통령이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와타라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폭력 시위에 돌입하면서 사망자까지 생겨났습니다. 와타라 전 총리는 북부 지역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헌법위원회는 전날 이 지역 7개 선거구의 개표 결과를 무효한 채 그바그보 대통령의 결선 투표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바그보 대통령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표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대통령궁에서 취임 선서를 강행하고 5년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와타라 전 총리도 이에 대통령 취임 선서가 담긴 자필 서한을 헌법위원회에 발송하고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선관위에 의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결선 투표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에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0일 노르웨이에서 거행되는 금년도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앞두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인 류셔보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홍콩에서 벌어졌습니다. 5일 오후 홍콩성 도심에서 중국의 애국주의적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연대를 비롯한 10여 개 단체 주최로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류셔보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거리 행진이 펼쳐졌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은 센트럴 홍콩 정부청사 앞에 집결한 뒤 홍콩성 서부에 위치한 홍콩 주재 중국 연락항공실 앞까지 2.5km 구간을 류셔보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중련판 사무실 앞에 도착해 류셔보를 비롯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6m 규모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콩 경찰은 중련판과 홍콩 입법회 건물 주변 등에 100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시위는 평화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한편 중국은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앞두고 지난 1일과 2일 저명한 원로 경제학자인 마오이즈, 설치 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의 출국을 잇따라 제지하는 등 반체제 인사 및 인권운동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는데요. 노벨위원회는 중국이 류셔보나 류샤의 시상식 참석을 끝내 허용하지 않으면 시상식장에 상징적으로 빈 의자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40여 명 숨지는 등 참혹한 재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 당국이 그 원인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림 대화재는 방화가 아닌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스라엘 경찰이 4일 밝혔는데요. 미키 로젠펠드 경찰 대변인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소방대원들이 사흘째 번지고 있는 산불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발생과 관련된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은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경찰을 인용해 이번 화재는 피크닉용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방송은 체포된 용의자 2명의 나이가 16세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현재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40평방킬로미터인데 이는 카르멜 국립 산림지대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같은 산불 피해 규모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미미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국토의 단지 7%가 산림인 이스라엘에서는 심각한 피해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산불이 일어난 뒤 세계 각지에서 도움이 답지했습니다. 각종 장비를 실은 미국 비행기가 뉴욕 소방국의 항공기들과 함께 이날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요. 이 밖에 도움을 제공한 국가는 불가리아, 그리스, 요르단, 터키, 러시아, 키프로스, 그리고 영국 등입니다. 스페인에서 관제사들이 집단 파업에 들어가면서 8개 공항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군을 투입해 임시로 관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와 맞물러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긴 연휴를 앞두고 관제사들이 집단적으로 병가를 제출해 40상의 파업에 돌입하면서 마드리드 등 8개 현지 공항이 3일 임시 폐쇄됐습니다. 임금과 근로 조건 등을 놓고 항공 당국과 협상을 벌여온 관제사들은 이날 스페인 정부가 새로운 재정 긴축안을 승인하자 병가를 내고 집단 결근했는데요. 정부가 승인한 재정 긴축안에는 공항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내용과 마드리드 및 바르셀로나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항공당국 아에나는 현재 관제사의 90%가 결근한 상태이며 관제사 3명만이 마드리드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주요 공항인 마드리드 공항을 비롯해 이비자, 팔마 데 마요르카, 메로르카 공항과 스페인역 카나리아 제도의 4개 공항 등 총 8개 공항이 임시로 폐쇄된 상태인데요. 상황이 악화되자 스페인 정부는 이날 비상사태 시 군이 영공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키고 군을 투입해 임시로 관제 업무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관제사들이 언제 근무에 복귀할지 불투명해 공항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간 테러 전쟁이 피해자였던 아프간, 파키스탄의 총리들이 테러리즘에 맞서 양국이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과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아프간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 지역의 평화는 두 나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뜻을 전했는데요. 카르자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의 협조 없이 아프간은 평화롭거나 안정적일 수 없다면서 파키스탄과의 우정과 형제애를 강조했습니다. 길라니 총리 역시 파키스탄도 아프간과 마찬가지로 반란군과 극단주의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이는 두 나라가 서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 전략을 생각해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길라니 총리의 발언에 카르자이 대통령은 파키스탄이 극단주의와 폭력이 자국민에게 큰 위협이라는 인식을 함에 따라 두 나라의 관계가 상당히 발전하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아프간 관계자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 세력에 은신처를 제공했다며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해왔으며 최근에는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이른바 피해 보복이라 불리우며 이라크에서 이란 순례객들에 대한 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의 시아파 성지 순례객을 겨냥한 연쇄 폭탄 테러가 터져 7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이라크 내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4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란 순례객들이 주로 묵은 바그다드 카디미아 지역의 한 주택 인근에서 폭탄이 터져 순례객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이 사건에 이어 바그다드의 이슈알라 지역에서는 이란 순례객들이 탄 버스에 폭탄 테러범의 차량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2003년 이후 이라크에는 나자프와 사마라, 카르발라 등지의 시아파 성지를 찾는 이란의 순례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는 이라크 남부에서 이란 순례객이 탄 버스가 다른 버스와 충돌해 이란인 14명을 포함 1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천 개 드링크젤 병이 멋진 스포츠카로 재탄생했습니다. 바로 재활용기를 활용한 이색 스포츠카인데요. 오직 드링크젤 병으로 만든 독특한 스포츠카가 태국 방콕 시내에 공개됐습니다. 이 스포츠카는 2,615개 병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도 실물과 유사한데요. 스포츠카 전시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2010 포뮬러1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스포츠카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우선 완성한 스포츠카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모양을 만들어 갔는데요. 이어 재활용 용기들을 적절히 모아 붙였습니다. 좌석부터 바퀴까지 실제 스포츠카와 유사한데요. 이 스포츠카의 제작 관계자는 병이라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며 자동차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똑같이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스포츠카를 본 관광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크기와 디자인 모두 실제 스포츠카와 똑같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링크젤을 재활용한 데 이어 이번엔 쓰레기 봉지를 활용한 패션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나치게 상업화된 패션쇼의 일침을 놓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 패션 디자이너 가브리엘라 미레나는 최근 놀라운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쓰레기 봉지를 이용해 컬렉션을 진행한 건데요. 쓰레기 봉지뿐 아니라 비닐과 플라스틱, 랩 등 주로 주방에서 쓰이는 물품이 의상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플라스틱은 환상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모토로 진행된 이 패션쇼 의상은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았는데요. 컬러풀한 의상에 리본이나 벨트 등 디테일을 넣어 발랄하게 의상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패션쇼를 진행한 디자이너는 현대사회 패션 산업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사치스러운 것인지를 비판하기 위해 이런 패션쇼를 만들었다며 지나치게 상업화된 패션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패션쇼를 참관한 관객들은 쓰레기 봉지가 의상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짝퉁 오렌지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거의 없는 오렌지의 껍질만 먹음직스럽게 염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속이 문드러지거나 썩어서 상품 가치가 거의 없는 불량 오렌지가 껍질만 염색해서 신선한 과일로 둔갑해 중국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신나닷컴 등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푸젠성과 장수성 등지의 시장에서 껍질만 교묘하게 염색한 일명 짝퉁 오렌지가 불법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육안으로 불량 오렌지를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문제 오렌지들은 오히려 다른 과일보다 껍질 색깔이 더 선명하고 표면도 매끄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껍질을 제거하면 대다수 짝퉁 오렌지들이 속이 문드러지거나 심지어 썩어 있어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짝퉁 오렌지 껍질을 흰색 휴지나 헝겊로 문지르니 붉은색 염료가 그대로 묻어났으며 따뜻한 물에 1분여간 담가두자 붉은색 물이 흘러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손가락만한 자이언트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판다는 멸종 위기에 처해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태어난 지 닷새도 안 된 자이언트 판다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은 태어난 지 채 5일이 안 돼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자이언트 판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가 갓 태어났을 때는 쥐처럼 창백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무게도 다 몇 온스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 판다는 중국 청도의 자이언트 판다 번식 연구소에서 태어난 136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 보통 어미는 2마리의 판다를 낳지만 젖과 에너지의 부족으로 한 마리는 포기하고 한 마리만 키우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새끼 한 마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떼어내 인큐베이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 BBC 프로듀서 소렐 다우너는 이번 주 상영하는 판다에 관한 다큐멘터리 때문에 이곳에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받았다며 17살의 자이언트 판다 리리가 성공적으로 새끼를 낳는 출산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배우가 출연한 첫 슈퍼볼 광고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제의 광고는 펩시콜라 맥스 CF로 광고 대사 일부가 한국어로 나와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현재 뉴욕서 활동 중인 영국 배우 출신 김성하 씨가 펩시콜라 맥스 CF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은 펩시가 슈퍼볼 광고 이벤트로 기획한 크래시 더 슈퍼볼에 출품된 작품인데요.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은 미국 내에서만 1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볼 만큼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로 TV 커머셜 시간엔 엄청난 돈을 들여 제작한 새로운 광고가 선보이는 TV 광고에 불꽃 튀는 경연장인데요. 펩시는 내년 초 10편을 고른 후 최종 3편의 광고를 선정해 2월 6일 댈러스 카우보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1 슈퍼볼 TV 광고에 내보낼 계획입니다. 김성하 씨가 출연한 광고는 미국의 실력파 여감독 다이앤 페러거스가 연출한 코믹 버전으로 제작됐습니다. 광고에서 김성하 씨는 2번의 대사 모두를 한국말로 하는데요. 만일 이 광고가 선정되면 한국 여배우가 한국말 대사를 하는 슈퍼볼 CF가 사상 처음 탄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영예 슈퍼볼 광고로 선정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조회수와 코멘트인데요. 조회수와 코멘트가 많이 달리면 크게 유리해지는 만큼 한국 네티즌들의 성원을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별별 뉴스로 호주에 사는 20대 남성이 5년 동안 동거동락한 애완견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옆에선 애완견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까? 호주 퀸즐랜드주 터운바에 사는 대학생 조셉 기소는 지난달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허니와 야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기소는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허니와 엄숙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기소는 무릎을 꿇고 허니에게 넌 나의 친구이자 인생을 점점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허니의 친구들인 애완견들도 많이 참석했는데요. 기소는 허니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둘은 인근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제약과 돼지고기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요구를 얻는 선에서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유럽 자동차 업계가 한EU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논란과 관련해 자금 조달의 내용이나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채권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이 자동차 쪽으로는 좀 우리가 많은 양보를 했다. 이런 평가가 그렇죠. 나오고 있고 반대로 뭐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의약 분야에서는 우리가 얻을 건 또 얻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양보를 하고요. 네네. 그 대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제약과 축산물에서 양보를 얻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요. 또 우리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 이게 정부의 공식 멘트고요. 또 일부에서 이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근본 합의 도출로 통해서 그 3년 5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던 그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그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그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의 그 합의 내용을 그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관심을 끄는 이제 자동차 분야의 경우요. 그 양국이 그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그 협정이 발효된 뒤 4년 뒤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네. 그 다만 이제 그 한국 시장에서 수입되는 그 미국차 관세는 그 발효일에 그 관세 8%에서 4%로 인하하고요.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당초에는 그 미국이 우리에서 수입하는 그 3000cc짜 소형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3000cc짜 소형 승용차의 경우 그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그 3000cc 이하에 대해서도 그 즉시 관세 철폐가 아닌 그 발효 5년째 내에 관세 철폐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또 그 한미 양측은 그 한국으로 수출되는 그 미국산 자동차의 그 자가 인증 허용 범위를요. 그 연간 판매 대수 한 6,500대 이하에서 25,000대 이하로 늘리기로 했고요. 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그 연비 배출가스 등 그 환경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심을 끈 게 이제 그 한미 양국이 그 자동차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합의를 했는데요. 그 자동차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그 당초 협정문에 전혀 없던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 미국이 그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이 늘면은 그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이 됐습니다. 뭐 다른 분야인데 그 돼지고기가 있는데요. 그 돼지고기의 경우 그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그 관세 철폐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그 당초 그 2014년 1월에서 그 2010년 1월로 그 2년간 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울러 그 의약품 그 허가 특혜 연계 의무를 18개월 동안요. 그 분쟁 해결 절차 해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에 좀 합의했는데요. 일단 그 한미 양국은 그 2007년에 서명된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 그 추가 협상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가 협상된 내용은 그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서한 교환 형태를 놓고요. 국회에 어떤 그 비준이나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하고요. 서한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양국 정부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장 뭐 오바마의 승리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 우리 정부도 얻을 건 얻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 정부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한미 양정부 역시 그 한미 FTA 교차 생태를 벗어나서요. 그 조기에 이제 시장 통합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미 양측은 이번 그 경제적 통합 외에도 그 FTA를 계기로 해서 안보 동맹을 굳건히 했다. 이런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그 우리 업체의 미국 내 그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그 비자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뭐 정부 관계자들의 좀 말을 빌리면은 그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한때 결렬 위기로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그 자동차 분야에서 계속 공세적으로 나서고요. 또 이제 뭐 자동차 세제까지 좀 그 개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결렬까지 위기까지 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돼지고의 의약품을 얻고요. 네. 미국은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는 조건으로 협상이 좀 마무리됐다는 후문입니다. 네.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이 산업계에서도 이 발빠르게 평가 그렇죠. 내용을 또 내놓았어요. 자동차 업계 쪽에 가장 큰 관심이 갔는데 일단 혜택이 좀 줄기는 줄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 하고요. 뭐 양돈 업계라든지 섬유 업계를 비롯한 기타 산업계 쪽에서도 일단은 환영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산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보니 환영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데요. 일단은 그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그 협정문이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자동차 분야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분야의 경우 그 자동차업계 공식 반응을 보면요. 그 다소 혜택은 줄겠지만 그 손해는 아니다. 이런 게 입장이고요. 뭐 관세 철폐 기간이 연장되면서 뭐 이에 따라서 뭐 수출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는 등 일본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그 상쇄되는 측면이 없고요. 오히려 그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 대미 수출 증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업계는 혜택은 주겠지만 손해는 아니다. 이게 공식 멘트인 것 같고요. 뭐 제약업계는 좀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기 때문에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는 게 좀 반가운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섬유, 운송, 전자 등은 큰 영향이 없고요. 사실 이제 상당 부분이 무관세가 많이 돼서 큰 영향이 없고요. 오히려 그 섬유 쪽은 이번 한미 FTA 타결로 그 수출 증대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뭐 축산 양돈 업계도 그 관세 철폐 기간이 2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계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죠. 정치권에서는 또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뭐 굴욕 협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비준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그 국내 정치권의 경우요. 그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해서 그 지적하신 대로 여야 간 이견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국회 이제 비준 동의 과정에서 그 극심한 진통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의 공식 반응을 보면요. 그 참여정부에 맺었던 안보다 후퇴한 굴욕 협상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그 양국 간 이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이제 한나라당은 뭐 기존 안으로는 그 미국의 그 비준과 인준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데다가 이번에 그 쇠고기 추가 협상이 그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동차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지만 국내 영향 미미할 거다. 이런 점을 내세워서 그 성공한 협상이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좀 해외 반응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좀 일본인데요. 그 일본의 경우 이제 한미 FTA 타결이 될 경우 일본 사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을 놓고 이런 국내 반응을 종합해 보면요. 한국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미국은 그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게 그 주로 상당히 포진해 있고요. 일본은 이제 자국 산업이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협상 결과가 이 다른 FTA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유 FTA 그 중에서도 이 자동차 업계 쪽에서 좀 유럽 쪽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로 해서 가장 우려되는 게 그 유럽 자동차 업계가요. 그 한유 FTA에 대해서도 그 추가 협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그 한유 FTA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정식 서명까지 마치고 그 양측의 비준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로 해서 그 이유는요. 미국보다도 그 더욱 좋지 못한 자동차 분야에서 그 더욱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그럼 한마디로 이번 추가 협상 타결로 그 유럽이 미국보다 좀 불리하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미국 그 유럽 자동차 업계가 그 유럽 정부를 상대로 추가 협상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실제로 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그 미국산 쇠고기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좀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트 US 트레이드가 있는데요. 이 통상 전문지 보도에 의하면은 앞으로 뭐 수일 또는 수준의 그 모든 연령대의 미국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미 양측이 합의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볼 때요. 그 미국 측은 FTA 별개로
그 쇠고기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네. 우리의 뭐 공식 입장은 뭐 FTA 테이블에서는 쇠고기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쇠고기는 계속 불씨로 남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한EU FTA에서 EU 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이번 이 협상 결과가 어떤 결과를 또 낳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점을 두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 이 쇠고기 문제를 놓고도 또 향후에 어떤 이야기를 또 우리 정부에게 요구를 할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유 FTA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관련된 소식 저희가 거의 매주 그렇죠.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이 현대건설 인수 자금을 놓고 관련된 그런 코멘트를 내놨다고 하는데 그렇죠. 좀 투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금융당국은 현대건설 매각에서 좀 한 발짝 좀 물러서 있었는데요. 네네. 그 현대건설 사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에 나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그 지난 3일인데요. 그 출입기자단과 가진 세미나에서요. 그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논란과 관련해서 그 자금 조달의 내용이나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그 채권단이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진동수 위원장은 그 금호그룹 사례를 언급하면서요. 네. 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채권단이 방치하면은 그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네. 이는 한마디로 이제 그 금융당국 수장이 그 외환은행 등 채권단에게요. 그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정확히 들여다볼 것을 좀 우회적으로 좀 암시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수장 발언이 현대건설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증시에서도 관심을 둘 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한은이 금통위 회의를 여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그런 전망이 또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죠. 네, 그렇죠. 이번 주는 아마도 그 모든 관심 좀 국회에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에 대한 타결이 됐고요. 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번 주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우선 그 주요 행사를 보면요. 그 6일에는 그 국회에서 그 한유 FTA 공청회가 열립니다. 네. 그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이후 열리는 한유 공청회다 보니까요. 네.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6일에는 그 국회가 그 예결위 전체회를 열어서 그 내년도 나라 예산을 심의하고요. 네. 또 이날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11월 그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도 내놓습니다. 네. 또 7일에는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서민 물가 및 그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요. 네. 그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그 소프트웨어 업계 상생협력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 8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10월 중 통화 유동성 및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를 하고요. 네. 아마도 9일이 가장 관심일 텐데요. 그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뭐 지난번에 금리를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금리 동결이 유력시되는 분위기고요. 또 9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를 내놓고요. 네. 그 한국은행에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공개합니다. 또 10일에도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한 행사가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에서 2011년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요. 네. 이에 앞서 한국은행 지난 7월 전망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한 4.5%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번 수정 전망에서는 그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10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3, 4분기 그 상장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내놓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이 구체적인 출발 상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에 좀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한미 FTA에 관련 산업계 주가를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집중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